(2021년도 9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17분 03초. 자, 추석을 앞두고 있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영수 대표 소속은 안 밝혀도 될 것 같고, 이제 최이마의 39금 플러스 1 이렇게 해놔. 한 명 들어올 때마다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다는 이거 묘한 긴장감을 주는데.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시장을 잘 또 접근해야 되고. 자, 오늘도 변함없이 텔레그램의 가치투자 클럽, 네이버 카페 스톡 헌터, 그리고 텔레그램 주식 돋보기, 뭐 이영수의 IT의 신 스톡 헌터일 겁니다. 스톡 헌터. 네. 또 스탁 친다. 스탁. 스톡 헌터가 지금 히트를 계속 연방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부럽긴 한데, 뭐 실력은 인정을 해줘야 되겠지. 굉장히 친한, 잘 아시는 분이 또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 많이들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치가 지금 가장 내가 좀 짜증나는 부분이 너무 적극적인 정부가 돼버려서 오만대 때만대 다 만들려고 하잖아. 카카오와 네이버의 규제 이슈도 그렇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그 독점 기업, 거대 기업에 대한 일정 부분의 견제는 필요하지만 아예 그냥 칼을 대놓고 썰어버리려고 하니까 미쳐버리겠어. 그리고 정부가 친절하게 테마도 가르쳐주고 종목도 찍어줘. 2차전지 테마를 만들어주고, 뭐 메타버스 테마도 만들어주고, 종목이야 뭐 딱 찍어주진 않지만 뻔하니까. 매크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거는 없어요. 별게 없고, 금리 테이퍼링 이런 거는 이미 테이퍼링은 기정사실화로 가는 것 같아. 우리 추석 연휴 끝날 때쯤 미국 9월달 FOMC가 열리는데, 테이퍼링은 기정사실화, 금리 인상을 언제 하느냐로 관심이 가는데, 시장에다가 적응을 하라고 알려주는 거지. 그동안은 돈으로 막 미친 듯이 다 올라갔다면 이제 그러지 않아. 금리가 올라가도 실적이 되는 기업들만 선별적으로 강할 거야. 그리고 또 오르는 것만 오를 거야. 이런 이슈들을 전달해주는 과정인 것 같아요. 주말을 경유하면서 아마 가치투자 클럽이 3기를 했었구나. 3기 얘기해줘서 3기가 그 이후에 3기라는 종목인데 20%가 더 올라서 신고가가 났고, 지금 또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네요. SGC 에너지하고 한라홀딩스 두 개를 좀 보고 있답니다. 본다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가 되겠지. 내용은 최근에 에너지가 시장의 가장 큰 주인공이 됐죠. 에너지와 연관돼서 풀어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SGC 에너지하고 한라홀딩스를 스톡 헌터, 네이버 카페 스톡 헌터에서 좀 보고 있다는 거. 저는 한국전력을 좀 보고 있어요. 한전은 참 뼈아픈 기업인데 몇 번 얘기했다가 계속 그 욕먹고 있는, 욕먹는 건 아니지만 기업이 그렇게 하는 걸 나는 어떡해.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 항상 그 주류적으로 조금 공기업 아니야, 공기업. 공기업이면 상장을 하지 말았어야지. 상장하지 말고 그냥 묶어놓고 저기 했어야 되는데 상장을 시켜놨으니까. 공기업인데 상장이 돼 있네. 상장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주주들은 어떡하라고? 배당을 주기를 해. 아니면 시세가 조금 뭐 저기를 해. 그러면 그 근간은 항상 전기료죠, 전기료. 에코프로 BM의 양극재나 뭐 LNF도 그렇고,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즈의 음극재나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동박에 해당되는 분리막, 그걸 채워야 되는 전해질, 전고체, 뭐 반고체 다 나오죠. 이건 어차피 전기를 담는 용량, 그 전기를 누가 만들었거든요. 전기를.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자동차 껍데기하고 엔진은 다 있는데 기름을 안 주면은 그게 돌아가나? 이게 상식인데 상식대로 주가가 형성되지는 않고 있어서 참 답답해. 그러면 전기료가 인상이 되느냐? 인상은 될 겁니다. 단언컨대 추석 이후에 전기료가 인상이 될 거야. 가스료도 인상이 될 거고. 왜? 실제 국제적으로 그 전기를 만드는 원료의 값이 엄청나게 솟구치고 있단 말이야. 천연가스가 지금 막 뭐 미쳤어. 지금 MMBTU라고, 천연가스도 이거 단위 환산이 이게 영국식 열량 단위 이렇게 하는데, MMBTU당 지금 작년에 $2였는데 지금 $5 선이고, 골드만삭스는 $10를 연말에 보는 거야. 추워지니까 떼야 되거든. 거기에 공급도 타이트하고 허리케인이 허브 지역을 때리는 바람에 공급이 잘 안 돼. 막 관이 막혀 있고 뽀개져 있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에너지를 계속 자극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유가. 그럼 인플레가 당연히 물가가 오르잖아, 그지? 근데도 요금을 안 올린다? 이거는 회사 그냥 한전 문 닫으라는 얘기거든.
자본시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전기를 올릴 것 같고 철강 가격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당연하지. 네. 철광석, 뭐 복사이드라고 하는 알루미늄의 알루미늄. 원재료. 영국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이 한 25% 포지션인데 이게 기상 이변 때문에 기후 이변 때문에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팽이 안 돌아가.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7배가 뛰었어. 폭등한 거지. 물론 그것도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보조나 뭘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시장 가격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제어를 자꾸 하려고 그래서 정상화를 찾을 것 같다. 추석 이후에는 한전이. 그러니까 무거운 주식이고 물론 전기료 올린다고 한전 주가가 뭐 빵빵 뛰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단기적인 이벤트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이제 보다 한전을 다시 또 본다. 금값은 안 올라요? 다른 거 다 오르는데. 금은 미국이 누르는 거야? 아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통 금의 가장 큰 수요 주체는 중앙은행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에 달러와 SPDR 같은 특수 통화들, 뭐 준비금들 그리고 또 금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보유하는데 우리나라 금 보유량 되게 적어요. 근데 달러가 워낙 지금 독점적으로 이 포지셔닝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달러를 하는 게 환금성도 좋고 바꾸기도 좋고 저장하기도 편하고 숫자로 저장하면 되잖아. 근데 금은 실물을 사들이면 또 저장해야지. 비용 코스트가 되는구나. 그렇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수익 이자가 붙지 않는 자산이고 뭐 이런 거지. 금을 계속 갖고 있다고 거기 이자가 붙지는 않는데 달러는 채권을 가지고. 그렇지. 그러면 미국채 같은 경우는 이자가 붙잖아. 조금이라도 붙는단 말이야. 어마어마한 큰 돈들은 그 이자가 붙어요. 그리고 값어치도 지금 좋고 하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좀 좋고 요즘 우라늄도 막 주가가 뜬다. 주가랜다. 우라늄도 선물 시세를 해요. 거래를 하는데 개인 거래는 물론 제한돼 있지. 선물로 만약에 딜리버리를 인수를 해버리면 우라늄이 들어오잖아. 테러리스트. 그래서 이제 그 거래에 제한을 두지만 우라늄 가격은 오르고 반면에 팔라듐이라든지 이런 백금 계열들, 플래티늄 같은 것들 곤두박질 쳐. 왜? 자동차를 지금 못 만드는 거야. 전기차로는 전향을 하고 싶은데 빨리는 잘 안 되고 그러면 내연기관들이 지금 계속 나와야 되는데 반도체가 없는 거야.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을 못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매연 저감 장치, 촉매제들도 수요가 줄고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금이나 은 시세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냥 달러나 미국채나 미국 뭐 물가연동체 같은 거 팁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좋으니까 날에도 내가 거래를 하면은 금보다는 그런 걸 사겠어. 기업 얘기가 제일 재밌잖아. 네. 그지? 덱스터. 네. 어제 하나 얻어 걸렸어. 메타버스로. 일단 뭐 정부가 이제 메타버스 쪽에 대규모 이제 디지털 뉴딜 한다고 그래서 그 회의를 저기 그 과기장 통보 장관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2조 6천억 정도를 이제 앞으로 투자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XR이나 이제 VR, AR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서 이제 수요 창출해주고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는 걸 만들어서 국내 기업 한 연합체. 한 300개 정도 해서 거기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연합군을 꾸리자라는 걸로 해서 이제 메타버스 쪽을 떴고 그리고 최근에 또 메타버스 관련 펀드가 또 전문 펀드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어요. ETF들. 그렇죠. 뭐 ETF도 그렇고 뭐 이제 펀드들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쪽 수급 좋아지고 있고요. 덱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크레마 광고회사 인수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내가 좀 웃긴 게 공시를 보면은 덱스터에 공시가 2개가 연달아 나왔잖아. 크레마를 인수하면서 광고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VFX라든지 뭐 컨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기복이 좀 있을 수 있거든. 버추얼 스튜디오 같은 것들 증설을 했는데 그게 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지. 자이언트 스텝이 그런 모델 맞아요. 케이스 아닌가요? 본질이 임대업이에요. 임대. 그러니까 버추얼 스튜디오가 굉장히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일단 뭐 그럼 이걸 계속 논리만 안 되고 계속 가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드라마하고 영화 안 찍을 때 이걸 또 어디서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세트장 같은 거를 그렇죠. 스튜디오에서 뒤에 이제 마이크로 LED 그렇죠. 맞아요. 뭐 LED 월 같은 걸로 그 영상 관련된 자료들이 있는데 와 네네. 진짜 똑같이 똑같아요. 와 네. 너무 리얼리티 현실감이 조명이나 뭐 그림자 모양 같은 게 그냥 현실에서 찍은 거하고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하고 그치. 전문가도 구별을 못해요. 맞아요. 영상 전문가도. 그러니까 그런 스튜디오를 증설했는데 놀릴 수 없으니까 광고를 거기서 이제 촬영하는 것들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 크레마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잖아. 맞아요. 근데 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금 인수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물 출자 그러니까 주식으로 수합을 하는 게 있단 말이야. 덱스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 크레마의 주식과 교환을 한 형태인데 이 주식 현물 출자를 자기 주식 매도 이렇게 공시가 나온 거야. 그래갖고 그렇죠, 뭐. 왜 이렇게 공시를 냈어라고 했더니 거래소 양식이 그렇대. 현물 출자 이런 형식이 없는 거야. 그게 자기 주식 처분 나오니까 와 씨발 주식 파나 시장에다가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한번 밀렸어. 이 공시의 해석을 오류하면 안 된다. 물론 주석이 거기 밑에 달려 있는데 사람들은 안 보죠. 끝까지 안 봐. 위에 것만 딱 보면은 뭐 대주주 주식 매도 처그런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자사주 매도 뭐 이렇게 시장에 나오는 주식이 아니거든. 그게 가격도 13,000원 거의 언저리고 물량도 12만 주, 10몇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시장에 풀리는 주식이 아니고. 주식 소합이네. 그렇죠. 하여튼 그런 거를 좀 똑바로 잘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회사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방송에서 침 튀었네. 풀어줬어요. 네, 그리고 회사하고 관계도 없으면서. 관계? 없어. 없어? 아이러니한 게 언택트가 되면서 그 언택트 공연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돼 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XR로 이제 공연을 하는 거고, 그리고 버추얼 휴먼 요즘에 나오잖아요. 없는 사람인데 진짜 똑같이 생겼어. 네, 똑같이 생겼고, 그리고 막 이렇게 형 젊을 때 이런 거를 얼굴을 그냥 해주는 거야. 이런 게 요즘 기술이 이 딥페이크죠. 딥페이크 러닝. 그렇죠. 막 이런 기술로 하는 건데 그런 쪽이 다 또 VFX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덱스터가 그래서 거기 관련된 회사에 투자했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나중에 기업이. 그렇죠. 메타버스가 되면 결국 우리 아바타를 가장 리얼하게 뭔가 이렇게 구현해 주려면 결국 저 VFX 기술 필요하고 자이언트 스텝이 밸류를 잘 받는 게 결국 광고가 주력이다 보니까 이게 놓는 시간이 없다 스튜디오가. 그렇지. 이것 때문에 높은 밸류를 받는 건데 덱스터가 VFX 쪽에서 국내 탑인데 이제 광고까지 다 끼워 넣을 수 있어 그 사이에. 그러면 얘가 자이언트 스텝보다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하고의 유기성도 좀 있죠. 디즈니 플러스 이런 데랑. 일단 뭐 넷플릭스하고는 뭐 공시 났으니까. 맞아. 장기 그때 공급 계약. 그 장기 공급 계약했고 그거는 이제 VFX 공급 계약은 아니었고 그냥 이제 색감, 사운드 이런 쪽으로 보정하는 거였고 이제 본 게임이 VFX 쪽에 이제 나올 수가 있죠. 지금 뭐 복닥복닥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뭐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결정되면 공시가 나올 것 같고 지금 그 글로벌 빅 컴퍼니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냄새가 풍기죠. 네. 그리고 이제 덱스터 지분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많아요. 최근에 보면 아니 내가 OTT 업체라도 이거는 잡아야 돼. 왜냐하면은 이런 영상 쪽에 파운드리 업체라고 보거든. 맞아요. 네. TSMC 같은 거지. 우리 지금 주문형 반도체 생산을 못 하잖아. 맞아요. 그럼 내 거부터 빨리 해줘야라고 하려면은 어떻게든지 올감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난 이 VF 덱스터를 지금 3천억밖에 안 하는 거 사겠다. 뻔히 이게 쇼티지 날 게 눈에 보이니까 걔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바운딩 시켜놔야 되고 그래서 사실 그 컴퓨터스가 위직 스튜디오를 인수했고 맞아. 네. 다 그런 차원이죠. 앞으로 이제 콘텐츠를 무지하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럼 VFX 쳐줄 때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고. 그렇지. 그리고 국내에서 VFX 제일 잘하는 데가 사실 다 인정해요. 덱스터. 네, 덱스터지. 근데 왜 돈을 못 벌었냐? 너무 장인 정신으로 영업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계속 투자를 하고 그렇죠. 인력을 충원하고 맞아요. 시설을 늘리고 그렇죠. 이런 거지. 이제 그 결과물이 효성의 그것처럼 나는 쫙쫙 나올 거라고 보기 맞아요.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주가 13,000원도 안 되지 13,000원 정도 되지만 적어도 미니멈 5천억의 밸류에이션은 받아야 되고 그럼 주가를 보면 한 2만 원 언저리 봐야 돼. 저도 그렇게 봐요. 한 내년 봄쯤 되면 야 우리가 작년에 그치. 시총 3천억이 그렇게 이야기했었다 이럴 것 같아요. 나는. 맞아.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주식이라고 봅니다. 엔바이오니아는 이제 아니 대박 아니야. 네네 이제 지금 초순수 쪽으로 계속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이제는 반도체 공정을 핸들링 하다 보니까 이제 물까지 핸들링해야 되는 수준까지 온 거고요. 그렇지. 그게 왜냐면 이제 대만이 TSMC가 가뭄 때문에 한번 고생을 그렇죠. 했잖아. 한번 고생했고. 네. 그러면은 물이 오염이 되거나 하면 반도체는 분명히 생산 과정에서 맞아요. 큰 그 어그러짐이 생길 수 있고 수율도 그렇죠. 막 떨어지고. 맞아요. 그러면 물의 귀중함이 이제 내년도도 될 수 있고. 뭐 하여튼 초순수라는 것은 이제 큰 이슈인데 그걸 이제 걸러야죠. 그렇죠. 멤브레인 단순 멤브레인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진짜 우리 마시는 물 수준의 필터가 아니라 진짜 무슨 이온, 뭐 박테리아, 뭐 이런 이온 이게 중요한 거야. 예 맞아요. 이온, 디이오나이즈드 그렇지. 워터가 돼야 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양전하와 음전하라는 개념으로 양전하를 걸어놓으면 거기에 들러붙어가지고 맞아요. 불러야 예. 되는 거잖아. 그 원리인데 어. 굉장히 어떤 뭐 친환경적이고 굉장히 유망한 기술이고 수소에도 또 중요한 게 이제 수소 연료 전지차.
보면 이제 그동안 우리는 MEA라고 해서 막전극 접합체라고 해서 그 멤브레인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기체 확산층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한쪽에는 수소를 잘 확산시켜줘야 되고 한쪽에서는 산소를 확산시켜줘서 두 개가 화학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전기가 발생하는 건데 이게 잘 일어나도록 기체 확산층 GDL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GDL 소재가 이게 지금 마땅찮아요. 독일 회사가 너무 비싸거든요. 장당 가격이 차에 들어가는 그 대당 가격으로 한 600만 원까지 코스트 차지하는. 제일 비싸지. 거의 뭐 전기 배터리하고 똑같은 가격이에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코스트를 낮추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거를 이제 또 현대차가 또 관심 있어. 관심이 있어하죠. 굉장히.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텍스터 엔바이오니아의 그 어떤 그 나노 셀룰로스 기술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게 연구개발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설비 투자까지 이거 민감한데? 공시를 했나 모르겠다. 뜻하지 않게 비공개 정보를 막 이야기하는 경우. 근데 이미 그 네. 사업 보고서를 잘 보시면은 전자공식에 들어가서 엔바이오니아의 사업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다 층계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꿈이 있는 주식이죠. 물론 뭐 꿈만 가지고 갖다 막 버블을 일으켜야 되는 이런 건 아니야. 이렇게 주가가 조금 올랐는데도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돼. 너무 그죠? 참 싸죠. 너무 싼 거야. 왜냐면 일단 지금 기술 특례 상장이라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 회사를 공부를 안 해보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지. 네, 근데 모르면 조금만 공부해보면 회사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바이오 회사 항상 이야기잖아. 바이오 회사 아니라고. 바이오에 접목을 시킬 수 있어. 그- 한다 못해. 이 매출이 있어야 되니까 두 가지 매출을 하잖아. 그 정수기에는 네, 해 필터, 분명히. 맞아요. 정수기에 필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진단 키트 있잖아요. 그 코비드 진단 키트 우리 에버트라는 그치. 글로벌 회사. 에버트라는 글로벌사한테 이 확산포 뭐 그쵸. 습식 패드 맞아요. 보면은 임신 테스트기에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게 확산이 돼야 확산이 되지. 확 돼야 그렇지. 되지. 그런 그 패드도 엔바이오니아는 기본빵 매출을 해. 그게 기본적으로 소재를 핸들링하는 설계 기술이 있고 맞아요. 이제 공정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 조금 올랐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 막 올라가는 거에 광분에서 따라가는 것보다 안 간 것 중에 넥스트 버전, 넥스트 레벨. 그렇죠. 넥스트 레벨이 무슨 TCK. TCK, SIC, TCK가 SIC 링 독점 회사였잖아요. 네, 실리콘 카바이드. 네, 실리콘 카바이드 쪽이 독점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특허 때문에 신규 플레이어가 이제 들어올 것 같아요. 하나 머티리얼즈하고 KNJ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반토막이 났어요. 주가가 두 번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거 네, 고가셨구나. 24만 원 하던 게 거의 두 번 맞았거든요. 그래서 두 번 출렁하면서 이게 12만 원대까지 왔다가 지금 이제 13만 원대까지 좀 올랐는데 요거 잡아볼 만하다. 왜냐면 시장이 안 커지는데 플레이어가 들어왔다 그러면 단가를 후려쳐야 되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실리콘 카바이드는 기존에 실리콘 소재를 대체하면서 가는 거니까 Q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P가 안 빠져요. 프라이스가 안 빠진다니까요. 그러면 얘는 실적은 더 좋아져요. ASP도 안 빠졌고 그 단가도 안 빠져요. 이익률은 오히려 마진율은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토막 났으니까 한번 잡아볼 만하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서 그렇죠. 이게 이제 오를 때 뭐 물량이 잠기고 미국 애들이 그런 걸 많이 해. 미국 주가가 강한 이유는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해버리죠. 소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사주 매입을 하면 일단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ROE가 확 뛰고 유통 주식도 적어지잖아. 거기에 이제 배당을 또 얹어줘 막.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했거든. 그러면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야. 유통 주식이 희귀해지니까. 약간 품귀 현상처럼. 맞아요. 근데 강한 시세들 TCK도 이렇게 막 올라가는 유통 주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확 출렁일 때 이제 회전이 많이 되거든. 손바뀜도 되고. 근데 이제 내용 재료가 살아있으면 다시 회복할 그렇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 기존에는 실리콘 카바이드가 링에만 쓰이거든요. 웨이퍼를 잡아주는 링에만 쓰이는데. 이 잡아주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네. 그런데 이제 위에 쪽도 바꿔야 돼요. 위에 일렉트로드 쪽도 바꿔야 되고 샤워 헤드 이런 것도 바꿔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계속 기존에 있는 실리콘 소재를 실리콘 카바이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만 들어오는 거는 큰 이거 잡아주는 기술이 좀 딸리면은 이게 웨이퍼 판이 고속으로 막 움직이잖아. 그쵸. 움직일 때 이게 조금이라도 관성 때문에 흔들리거나 하면은 다 울어진다. 맞아요. 그치? 얼라이먼트를 틀어지면 잡아줘야 그게 엄청난 기술이지. 라운테크. 요즘에. 네. 7초까지 들어간다고. 그렇죠. 네. 필축 로봇. 맞아. 제어. 관절이 막 이렇게 돼갖고
라운테크도 유명합니다. 라운테크. 어. 유망. 네. 오. 사이맥스하고 비슷한 회사인데 음. 라운테크가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SK. 하지도 못했어. SK는 조금 시간 호흡을 갖고 보는데 이게 정책적인 얘기, 정치적인 이슈하고 복합적인 스토리텔링일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이제 일일이 세밀하게 개입을 하다 보니까 병폐라는 반작용이 생겨나는데 카카오 네이버가 이제 독과점 규제로 막 한참 이슈가 되는 동안 최태원 회장님께서 틈새를 딱 본 거지. 딱 치고 나가서 이제 뭔가 구도를 막 정리하잖아. 지주사 형태가 이제는 홀딩스 지분만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는 투자형 지주사로 바뀌었다가 사업형 지주사로 그렇죠. 전환하는. SK 머티리얼즈하고 이제 멀지 합병을 했고 이제 정말 다 합니다.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 거야. 네, 그렇죠. 반도체 소재도 하고 배터리 소재도 하고 이제 그 화물 반도체 웨이퍼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트론 그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SK 실트론. 네, 이제 아직 시총이 20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많이 가겠다. 왜냐면 공식적으로 100만 원 얘기한 것 같은데. 그지? 뭐, SK.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40만 원도 안 돼. 27만 6천 원이네. 100만 원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도 모르지만. 네, 그렇죠. 나는 회사에서 이야기했다는 나는 주가를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는 사라 팔아라도 아니고. 맞아요. 내일 주가도 모릅니다. 내일 주가도 모르겠고. 심플하게 너무 네. 길어도 재미없으니까 맞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네. 아까도 얘기했던 텔레그램의 가치투자 클럽,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일부 유료 컨텐츠도 있지만 그 유료의 값어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 하여튼 뭐 이해타산은 없습니다. 잘 없어요. 저는 그냥 근데 좋은 정보들을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게스트가 옵니다. 게스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주 독특한 분야지만 그 우라늄 성분을 플래티늄, 팔라듐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곡물 이런 시장에 대해서 찐 전문가가 있어요. 근데 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통역을 좀 해줘야 되겠지만 다음 주엔 그 게스트분 한번 또 모셔서 재밌는 얘기를 또 나눠볼까 합니다.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네. 새해 복 많이 이거 아니 뭐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지. 표현은 좋아. 네. 전기는 국산, 원료는 수입산. 한전에 뭔 소리야? 한전의 표야. 이거 못 봤니?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왜 그래 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피 추석들 되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얘기로 거리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많이들 많이 남겨주시고 남겨주세요. 네, 안녕. 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잖아. 해피 추석.